요즘 한미 투자 협상에서 진짜 재미있는 변화가 포착됐어요. 다들 반도체랑 배터리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투자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한미 경제 협력의 대표 선수는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아니었나요? 뭐 미국의 칩스법이나 IRA 같은 것만 봐도 당연히 이쪽이지 하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예상을 그냥 팍 뒤집어 버린 거예요.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원전부터 시작할 거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양국 간에 오가는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논의에서 최우선순위가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거대한 딜에서 갑자기 원자력이 새로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뒤에 숨겨진 단서들을 우리 같이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딱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잡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미국 정부가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투자 사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국이 아주 절묘한 카드를 역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이 세 단계만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질 거예요. 이걸 보시면 변화가 그냥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왼쪽이 기존 생각, 오른쪽이 새로운 현실이죠. 모두가 반도체와 배터리를 첫 번째 상징적인 사업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원자력이 양국 협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카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이 주고받는 전략적인 메시지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3조 3,200억 달러.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총 5,500억 달러 중에 에너지 인프라, 특히 원자력 부활에 쏟아붓기로 한 돈입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미국이 한국한테 보내는 굉장히 노골적인 시그널인 셈입니다. 일본도 이 정도는 하는 거죠. 에너지 안보를 두고 중국, 러시아랑 경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원전 투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미국의 이런 압박에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이라는 대형 원전을 아예 미국 땅에 직접 지어주겠다는 방안을 투자 패키지의 핵심으로 역지하는 겁니다. 이건 뭐 미국의 필요에 정확히 답하면서 우리 기술력까지 과시하는 진짜 스마트한 한 수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 판 위에서 실제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누굴까요?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초점을 딱 한 기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새로운 원자력판에서 왜 유독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차세대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움직인 겁니다. 이 SMR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 대용 원전보다 훨씬 작고 안전해서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이거든요. 두산은 바로 이 시장을 이끄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같은 핵심 회사들의 일찌감치 투자해서 미국 공급망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산이 미국 SMR 생태계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에 그냥 돈만 투자한 게 아니고요.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예요. 심지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한수원과 함께 SMR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전력적 파트너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대주는 회사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 심죽.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진짜 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X에너지의 SMR 모델 16기에 들어갈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미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돈이 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막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뭔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장애물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이 모든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아직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관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대어 원전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돈이 될까 하는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아직 남아있고요. 거기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와 인허가는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내 정치적인 논쟁 같은 것들도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애물 중에서도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문이 바로 이 특별법입니다.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인데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열쇠 같은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은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아직은 예비 단계일 뿐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뭔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 표처럼 엄청난 기대감과 여전한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쪽에는 미국이 원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한국도 이걸 핵심 카드로 제시했고 결정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완벽하게 준비된 선수가 있다는 엄청난 상승 동력이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고 사업이 언제 얼마나 크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이게 정말 돈이 될까 하는 무거운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정치적인 기대감이나 전략적인 스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또 얼마나 큰 돈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화려하게 꺼내든 이 첫 번째 카드, 원자력이 과연 진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